안녕하세요.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대학 2022학년도 당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 문제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전 문제에 대한 문제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전 문제는 문제 1, 문제 2 이렇게 두 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문제 1에 대해서는 논제 1, 논제 2, 논제 3, 문제 2는 논제 1, 논제 2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배점은 55점, 45점으로 배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1부터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 1의 제시문을 먼저 보시면 제시문이 세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에 대한 얘기는 두 함수 f, g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두 함수의 합성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제시문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에 대한 얘기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f'A에서 제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x A에서 좌우에서 부호의 변화에 따라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느냐, 음에서 양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극대, 극소에 대한 판정,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에 대한 얘기가 제시문 나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에 대한 얘기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정적분에 치환적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제시문 다에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각각 문제 1에 대한 논제 1, 2, 3을 기술하시면 되는 게 문제 1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제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제 1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x 함수는 f 함수의 합성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g'x가 0인 이런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n을 모두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논제 1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x에 대한 방정식을 먼저 기술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 f'x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fx 함수는 f 함수의 합성함수로 주어져 있으니 제시문 가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한다면 gx 함수는 다음처럼 주어져 있고요. 즉 f'fx 이쪽에 텀 하나하고 그 다음에 f'x에 대한 텀 하나, 두 개의 텀에 곱으로서 되어져 있고 f'x가 제로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을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로이거나 혹은 이 부분이 제로이거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요 경우이거나 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케이스 f'x가 0인 경우, 이 경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략적인 함수 fx에 대한 대략적인 정감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만약에 구해 본다면 주어져 있는 이런 모형처럼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을 할 수 있는 게 요 폼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폼을 잘 활용하시면 주어져 있는 f'x가 0이 되는 것은 결국은 f'x를 구하다 보면 그게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극소값, 극대값 부분이 f'x가 0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 점이 두 개의 점이 결국은 f'x가 0이 되는 점이어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해는 x가 0, 그다음에 x가 2인 두 가지 서로 다른 실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경우는 두 번째 케이스 f'fx가 0인 케이스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f'fx가 0인 경우는 결국은 요 f'x의 안쪽에 있는 fx가 0이 되는 경우를 찾는 경우니까 결국은 왼쪽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f'의 요 x가 0이 되는 경우를 찾는 거니까 x가 0하고 2인 경우가 f'x가 0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f'fx가 0인 케이스는 요 fx가 0이거나 fx가 2인 경우가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로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fx가 0인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앞에 이제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fx가 0인 케이스는 결국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 x축과 만나는 점은 요 점이 되어지겠네요. 그럼 요 점은 x는 이제 0인 경우가 되어서 요 경우에 대해서는 얘하고 이제 같은 어떤 이제 근을 제시하는 경우가 되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이제 실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위배되니 fx가 0인 경우는 이제 배제를 할 거고, 그러면 fx가 2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fx가 2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은 두 함수, y는 fx라는 함수하고 직선, y는 2라는 어떤 직선의 교점에 대한 얘기가 주어져 있는 해를 구하는 문제하고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문제는 여기 있는 극대값, 요 극대값이 요 2하고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극대값을 구해보니 극대값은 f가 2인 경우에 대해서 4n에 2에 이제 마이너스 2성이 되어서 요 값이 n에 따라서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n 값이 사실은 이제 n 값이 변함에 따라서 2보다 더 적은 값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2보다 적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에 이제 n 값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가 이제 이 논제를 해결하는 이제 마지막 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 n 값을 하기 위해서 이 값을 계산하기, 이 값은 이제 2.7로 계산을 하라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넣고 계산을 해보면 n의 값이 1하고 3인 경우는 지금처럼 이런 그래프의 위치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n 값이 이제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 이 경우는 이 점들이 이제 교점이 되어서 세 개의 이제 실근을 갖는 케이스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케이스는 n 값이 1과 3 사이에 있는 경우만 이제 고려를 한다면 결국은 요 범위가 요 극대값이 이제 그보다 더 적은 케이스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n의 값은 1, 2, 3이 그 n의 값이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논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제 2에 대한 얘기는 연속인 도함수 hx가 이제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1과 3의 h 함수의 정적 분값이 9,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구간에 따라서 h 함수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정적분 1과 81 사이에 이제 정적분 값을 계산을 하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hx하고 h'x의 합의 이제 정적분 값을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hx로 나누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얘가 되겠죠. h'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h'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1과 81 사이에 h'의 dx는 이런 폼으로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h의 81은 이제 h의 3의 4성이 되어지는데, 이 값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조건 2를 이제 여기 대입을 해보면 순차적으로 a의 3의 4성, 3의 3성, 3의 제곱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보다면 이 부분은 h의 1 플러스 이제 4의 값으로서 이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결국 구하고 싶어하는 h'의 정적분 값은 이제 4가 되더라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부분은 hx의 이제 정적분 값인데, 얘를 하기 위해서는 1과 81이니까 이를 이제 이 구간에 따라서 이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네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각각 이 부분은 조건 1에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이 경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이런 폼에 의해서 하면 hx가 이 구간에 대해서 이런 함수로 이제 전환이 되니까 그 전환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3분의 x를 t로 치환하면 치환적분법을 도입을 한다면
그렇지 어렵지 않게 오른쪽에 있는 식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하고 요 경우로 나누어서 요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값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요 경우는 이런 식의 이제 값을 얻어서 궁극적으로 이제 1과 3 hx의 이제 적분값만 알고 있으면 이 전체의 이제 적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 1에 요거에 대한 이제 적분값이 9로 제시되어져 있으니까 전체를 계산하면 아마 33의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고 요 뒤에 있는 4를 합치면 전체 이제 적분의 값은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적분의 값은 이제 568이라고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논제 3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제 3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kx가 양수네요. 그리고 연속 함수 kx, 그거에 대한 이제 정적분값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s 오브 x가 이제 정적분값이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양수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또다시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제시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것은 SB 값을 이제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SB 값을 구하려고 이제 조건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니 그 B 값이 이제 요게 살짝 한번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SB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조건을 잘 활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SB 값을 이제 유출을 해내야 된다는 이제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조건을 잘 활용을 하면 주어져 있는 요 식을 잘 결부시켜서 본다면 구간을 A에서 0, 0에서 B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SX 값을 이제 계산을 한다면 여기 케이스는 지금처럼 SB-SA 형태가 되어질 거고, 그러면 조건 1에 의해서 그 값은 이제 3의 SA 플러스 3이 되어서 이 두 개의 식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SA하고 SB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얻어진 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이제 활용을 한다면, 두 번째 함수를 잘 이제 살펴보면 주어져 있는 SX를 치환적분법을 통해서 한다면 U를 이제 S 오브 X로 이제 치환을 하겠죠. 그러면 오른쪽 같은 이제 식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적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은 SA하고 SB가 동시에 이제 같이 들어 있으니 첫 번째 우리가 찾은 SB 값을 여기 두 개 잘 결합을 시키면 SA나 SB에 관계된 식으로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결국은 조건 2의 요 조건하고 이제 같음을 이제 제시되어져 있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이제 잘 정리를 하면 하고 이걸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게 이제 이런 식이 되어져 있고, 이게 상수값 정도가 사실은 여기 상수가 이제 되어지겠죠. 상수값이 이제 아마 4분의 S의 A 플러스 1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E의 SA가 되겠죠. SA가 돼서 결국은 그걸 인수분해하면 이 두 개의 이제 곱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데, 두 개의 곱이 이제 0이 된다는 이제 그 식으로서부터 우리가 이제 앞에 항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항이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2의 3의 이제 S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SA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K 값이 양수고, 그리고 0에서부터 X까지 적분값이 이제 SA 값이 되니까 얘도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전체의 값은 사실은 이제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텀은 0이 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2의 3의 S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64가 0이다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SA 값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SA 값에서부터 다시 SB 값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논제 3번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문제 1에 대해서는 논제 1, 2, 3에 대한 얘기고, 각각의 이제 스텝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딘가 이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키를 여러분이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구하는 조건에 가깝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지 그 영역을 이제 보는 게 문제 1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로 이제 보시면 문제 2도 세 가지 이제 제시문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을 보시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하여 도함수 f'x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분 가능성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x =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쪽에는 요 폼 자체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기울기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기울기 폼으로 주어져 있는 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제시문 나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시문 다는 미분 가능할 때 요 위의 점, 접점에 대해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처럼 구할 수 있더라 하는 내용이 이제 제시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제시문을 통해서 각각의 문제를 이제 또 논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문제 2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논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논제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이제 구하라 하는 내용이 이제 논제 1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을 이제 함수의 폼으로 전환을 하면 그 함수는 다음과 같은 이제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 hx는 절대값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x의 범위에 따라서 경우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에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서 hx를 이제 분석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x값이 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hx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하면 hx는 이제 이런 폼이 되어질 거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미분 h'을 계산하면 결국은 2의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이제 이 폼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폼을 보면은 주어져 있는 게 x가 이제 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h'x가 항상 이제 양수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쪽은 항상 양수고 이 전체가 이제 양수가 되어서 x가 이제 음수가 되어서 마이너스 2x는 항상 양수가 되어서 h'x는 항상 양수가 되는 케이스다. 그러면 h'x가 양수가 되면 hx에 대해서는 이제 정가함수라고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hx가 이제 주어진 구간에서 이제 정가함수인데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0 주위에서는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대체적인 h 함수의 어떤 개형을 우리가 이제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h가 0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실제로 계산하면 이제 1이 되고 그리고 h가 마이너스 무한대에 간다면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더라.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구간에서 대체적인 여기가 이제 1이 되면은 얘는 이런 이제 그래프가 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요 h의 이제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반드시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구간에서 h 함수는 반드시 요 한 점을 통과하고 그게 정가함수이기 때문에 두 점이 아니고 한 점만 이제 가지더라. 그 점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실근이다 하고 이제 결론에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케이스는 한 번 더 미분을 했으니 한 번 더 이제 미분을 하면 한 번 미분하면 2의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가 될 거고 또 한 번 이제 미분을 하면은 좀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h 더블 프라임 x를 구하면 2의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x의 범위가 요 범위에 대해서는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결국은 h 프라임 x가 정가함수가 되더라 하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 h 프라임에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이 값이 이제
2의 마이너스 이제 이 폼이 되어서 이 폼 자체도 이제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 함수도 이제 결국은 이제 증가 함수일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h에다가 여기에다가 증가 함수니까 오른쪽에 제일 작은 값을 대입을 하면 결국은 2의 2가 되어서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고 0이 될 수 없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는 항상 0보다 큰 경우가 되어서 실근을 가지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 함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잘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시면 미분을 하면은 2의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x가 1일 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x가 1일 때 2의 x 마이너스 2x가 이제 최소값 0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어질 거겠죠. 이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 x제곱은 요 구간에 대해서 항상 이제 0보다 크거나 큰 경우가 되어질 테니까 결국은 주어져 있는 요 구간에 대해서는 hx 함수는 항상 0보다 큰 경우가 되어서 두 번째 경우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두 가지 모두가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가 되어서 주어진 함수는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 개수는 몇 개냐 하면 이제 하나다 하고 이제 결론에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논제 1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제 2에 대한 얘기는 최고차의 개수가 이제 양수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키가 주어져 있고 그러면 fx가 이제 그런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 gx 함수가 다음처럼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을 때 x 이퀄 p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 하는 이제 p의 값을 이제 구하는 게 이제 논제 2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제시문 나에 대해서 극한값 gx에 대한 이제에서 기울기 아까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울기 형태로 되어져 있는 극한값이 존재하면 gx는 x 이퀄 p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결국은 요 x 이퀄 p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극한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결국 gx 함수가 이제 뭔가를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gx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gx 함수는 절대값 함수의 fx-x 형태가 주어져 있으니 x 이퀄 p에서 미분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요 fx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물음의 답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fx는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했냐면 가정에서 양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3차 함수가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폼으로 이제 fx를 설정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x의 설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fx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지 gx 함수를 결정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a, b, c, d 값을 이제 결정을 하겠느냐 하는 게 주어져 있는 조건을 잘 관찰한다면 그 조건의 각각의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fx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fx 값을 조건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해결해 나간다면 구체적으로 fx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조건을 사용을 하면 직선 L이 있는데 직선 L은 요 점을 지나고 그리고 요 곡선의 요 접점에서 UT의 접점에서 요 곡선에 이제 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 직선이 있더라. 그러면 직선 L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y 마이너스 접점의 x좌표가 ut라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y좌표는 2의 이제 ut가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한번 미분한 게 값이 접선의 이제 기울기 그게 제시문 다에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미분하면 다시 2의 x가 될 테니까 2의 u의 t가 되어질 거고 그다음에 x는 마이너스 u의 t 얘가 이제 L의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점을 지난다고 했냐면 첫 번째 조건은 t,0을 이제 지난다고 했으니 실제로 이제 요 값에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하면 ut 값이 아마 이게 t 플러스 1이라는 요 값을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 값이 t 플러스 1 값을 이제 유출을 했으니 요 적분 값에 이제 대입을 이제 해서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아마 t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ut 값은 결국은 0의 값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x 좌표가 이제 ut 값은 0이 되어서 결국은 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지냐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폼으로서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 요 이퀘이션 직선은 다음 또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하면 점 요구에서 곡선에 이제 접한다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차 함수가 0,f0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1이다 하는 이제 내용으로서 우리가 전체적인 결론에 이끌어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기울기가 1이고 그러면 f'이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y 절편이 다시 이제 1이 되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국은 d의 값하고 c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f의 d하고 c 값을 해결해서 1차항하고 상수텀은 x 플러스 1이다 하는 결론에 이끌어냅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경우는 a하고 b 값이 이제 더 남아있는데 두 번째 조건을 요 함수에 이제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a하고 b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식을 얻게 되어서 결국은 b 값은 이걸로 이제 대체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결국은 a만 해결하면 구체적으로 fx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요 2번의 내용이 되어지니까 걔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 y는 f의 ex 그리고 ex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요 사실로부터 주어져 있는 a 값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2의 x를 z로 이제 치환을 하면 결국은 요 로그함 지수함수에 의해서 그 z의 범위는 항상 이제 양수인 경우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경우는 요 함수로 되어져 있고 요 경우는 요 함수로 되어져 있어 구간 6에서 한 점에서 맞는데 요 점에서 하는 경우는 얘하고 서로 이제 동치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간소화하기 위해서 결국 여기 x가 있으니까 얘를 여기 x가 있으니까 간소화하기 위해서 곡선 이 곡선하고 요 곡선하고 그다음에 요 곡선 두 개의 직선으로 이제 다시 간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곡선과 주어져 있는 요 직선이 결국은 0과 무한대에서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실을 로부터 a 값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함수를 좀 관찰을 하면은 요 함수가 이제 0에서부터 무한대가 되니까 0에 대해서 이제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 값은 1이 되어질 거고 그리고 무한대로 이제 가면은 얘는 이제 다시 무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0에서부터 요 구간에 대한 얘기가 되어질 테니까 여기가 이제 1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0에 가까워지면 1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z값이 무한대로 이제 커지면은 이제 무한대로 이제 되어지니까 주어져 있는 요 곡선은 다시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y=0, 즉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결국은 그래프는 이런 유형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이제 접점이 있다는 내용이 되어지겠죠. 이 접점을 이제 Z0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문제는 곡선 이거와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이거가 접점 여기에서 이제 접하는 이제 그런 문제이고 그 Z0가 0보다 큰 값에 대해서 여기가 큰 값이 되겠죠, 그렇죠? 반드시 이제 존재하더라 하는 요 내용으로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곡선하고 직선 y=0가 이제 Z0에서 접하니까 그러면 y=0라는 것은 x축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0이고 그리고 y절편도 0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활용한다면 결국은 여기에 대입을 하면 두 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두 개의 방정식으로부터 z0 값하고 a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 값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fx 값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제 gx는 fx 마이너스 x로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fx 값을 대입을 하면 요 이제 절대 함수 값을 잘 이제 활용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에 이제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3차 함수 다음처럼 인수분해가 되어질 거고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적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구간이든 간에 이제 3차 함수니까는 3차 함수는 이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즉 x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일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제 판정을 해본다면 앞에 제시문에서 제시되어졌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극한 f의 g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델타 x f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얘가 이제 0의 플러스로 가느냐, 0의 마이너스를 가느냐 두 가지로 이제 체크해 보면 0의 플러스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2분의 9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다른 어떤 이제 함수값을 가지더라, 극한값을 가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이 값을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논제 2를 이제 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점 문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 문제로 이제 들어가면은 5 문제도 오전 문제와 같은 이제 유형으로서 문제 1, 문제 2, 그다음에 문제 1은 3개의 논제, 문제 2는 2개의 논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1도 이제 문제 1도 3개의 제시문이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역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그 역함수의 이제 미분은 실제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기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한 제시문은 이제 극한값의 정의, 극한값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직접 이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에 대한 얘기는 정적분에 있어서 치환적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내용이 제시문 다에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맥락으로서 제시문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각각의 논제를 해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제는 잘 살펴보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었고 함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역함수를 가지고 그리고 0이 아닌 실수 L값이 주어져 있을 때 A 플러스 B, L의 값을 이제 구하는 게 첫 번째 논제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F가 1에 하면 이 부분이 다시 F의 인버스의 1이 되어서 이 부분이 결국은 1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뭐가 되어버리냐면 0이 되어서 그래서 0 곱하기 F 인버스 프라임 X 값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0으로 갈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L 값이 0이 아니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요 값을 잘 활용한다면 F 인버스의 프라임 X라는 것은 F의 프라임의 F 인버스 X의 1로 이제 주어져 있으니 얘가 이제 분모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F 인버스 X를 잘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해서 F 인버스 X를 Y로 치환을 하면 X가 이제 1에 이제 접근한다고 했으니까 이 함수의 관계에서 F의 P가 1이 되는 양의 실수 P가 반드시 이제 존재하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 이제 적용을 하면 주어져 있는 이 극한은 지금처럼 이런 극한으로서 다시 재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y가 되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분자가 제로가 되면 분모 폼도 이제 제로가 되어지니까 주어져 있는 이 부분에 이 x가 y가 p에 갔을 때 이 부분도 이제 0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함수 f를 직접 미분을 하면 x분의 1에 플러스 4x 플러스 a가 되어집니다. 그럼 주어진 함수도 이제 연속 함수가 되니 극한값은 f 프라임 p 값으로 하고 이제 같은 값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p 값이 0이다는 요 사실을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함수 fx가 역함수를 가진다고 했으니 역함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f 함수는 정가 함수이거나 감소 함수이거나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f 프라임 x가 그다음에 양수이거나 아니면 음수이거나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게 리미트가 x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면 이 부분이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 프라임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경우이다고 이제 결론에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f 프라임 p가 우리가 0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는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f 프라임 p가 f 프라임 x 함수의 이제 최소값이다 하는 내용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f 프라임 p가 이제 최소값을 가지고 그리고 f 프라임 x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한 이제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소값은 이제 극소값이 되어서 fw 두 번 미분한 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요거에 대한 이제 두 번 미분값이 이제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실제로 두 번 미분해서 이걸 대입하면 p 값이 이제 2분의 1이다 하는 내용까지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여기에 있는 f 프라임 p가 0이라고 했으니까 요 내용을 다시 이제 f 함수에 이제 도입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 얘가 이제 0이 되니까 그 사실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fx 값을 이제 미분을 한 여기에서 적용을 하면 a 값이 4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요 f가 이제 2분의 1인 거죠. p가 2분의 1이라고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f의 2분의 1은 이제 1이라는 요 사실을 다시 이제 요게 사실을 확인한다면 그때 이제 a 값이 구해졌으니까 b 값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p 값이 p 값이 2분의 1이니까 요 적분값도 같은 방법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해 보면 l 값도 이제 아마 2분의 1로 이제 찾을 수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값 a 값, b 값, l 값을 계산해서 논제 1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에 대한 논제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그리고 h 함수는 그 gx 함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c 값은 0이 아니라고 이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다시 만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물어보고 싶어하는 내용은 g의 이시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논제 2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논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사용을 한다면 주어진 극한이 이제 이해된다고 했으면 주어진 극한을 h 함수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분자의 2를 집어넣으면 이 부분 이제 0에 접근을 하니까 결국은 얘도 이제 gx도 x가 2에 접근했을 때는 0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3차 함수 gx가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gx는 대체적인 이런 모형으로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요 유추된 것을 요 첫 번째 조건에 다시 넣고 이제 계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 나가면 그게 극한값이 이제 2라고 했으니 그 극한값이 2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요 K값을 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K값은 아마 2라는 내용을 이제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GX 함수는 이제 이런 모형으로 이제 쓰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GX의 이제 대략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제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G20 값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H의 절대값 X의 이제 함수값이니까 그러면 H 함수를 이제 구체적으로 놓고 계산을 해 나가면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X가 0보다 적은 경우에 대해서 다음처럼 두 가지 패턴으로서 이제 구분화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주어져 있는 조건은 요 극한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될 테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결국은 분모가 0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되어질 테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서 여기는 C 플러스 R이 0이 되는 경우 이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C 플러스 R이 0이 되는 경우, 이때 C값은 이제 음수이고, 이때 C값은 양수이고, 이때 C값은 이제 음수가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각각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C값이 이제 마이너스 R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 값을 직접 여기 넣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넣고 하면 G의 C값은 이제 어떤 케이스가 되어지냐면 0이 되어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직접 놓고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조건 3에 의해서 18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C 값이 이제 0이 된다는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조건이 C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니 이 경우는 이제 배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2, 3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C 값은 R이고, 그때 C 값은 이 범위에서 찾은 경우가 되어질 테니까 R 값은 이제 음이 되는 경우고, 이 경우에서 R 값은 마이너스 2가 아닌 이제 경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값을 여기 넣고 이제 계산을 하면 조건 3에서부터 정확하게 C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 값은 결국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그리고 그 R 값도 마이너스 1이 되어서 GX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하게 되어서 이 C 값을 이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논제 2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제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제 3은 좀 스텝이 이제 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키워드 중심으로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 KX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빅 FT 함수가 이제 주어져 있고, 알파하고 베타가 다음에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베타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의 값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구하라 하는 게 이제 논제 3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FT의 극대값, 극소값이 이제 이게 이제 보여지네요. 그러면 결국은 빅 FX를 이제 미분을 하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찾을 수 있는 그 위해서 실제로 이제 미분을 이제 하게 되면 다음 같은 내용이 되어서, 코사인에 대한 이제 F 프라임 T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은 K 인버스 파이 T가 요 값에 대해서는 코사인 값이 0이 되어질 테니까 F 프라임 T 값이 이제 0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주어져 있는 점들이 K 프라임 FT가 이제 주어져 있을 때 과연 이제 FT가 이제 극대값을 가지는지 극소값을 가지는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두 번 미분해서 이게도 체크를 한다면, 주어져 있는 요 점에 대해서는 두 번 미분하면 이제 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극대값, 요 점에 대해서는 두 번 미분하면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극소값이다 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함수 kx가 x 사인 x니까 얘를 아까 미분하면 결국은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되어지겠죠. 그럼 이 값은 항상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어서 k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은 kx는 이제 정가함수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K 함수가 정가함수면 그거의 역함수도 당연히 이제 정가함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T에 대해서 정가함수다는 결론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이제 요 구간에서의 어떤 알파 값이니까 해서 이 조건을 정가함수니까 가장 큰 값이 이제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이제 극대값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K 인버스 파이 T가 2분의 13인 경우가 알파를 구하는 이제 가장 큰 값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값을 구하면 결국은 이제 그때 알파 값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요 경우에 대해서도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때 이제 요 베타 값을 t 값을 구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 베타 값은 이제 요 경우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 계산은 이제 간단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시문 다 정적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지환적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이제 알파 베타가 이제 결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요게 넣고 실제로 이제 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건 1을 잘 활용하시면 결국은 요 F의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폼은
오른쪽에 이제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적분의 형태로 치환 적분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적분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 1의 논제 3번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자, 문제 2에 대한 이제 내용도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세 개의 제시문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두 변수 x, y가 이제 새로운 변수 t에 대해서 매개 변수를 하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제 관계식을 가지더라 하는 게 이제 제시문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극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값에 대한 내용은 이제 f'의 이제 부호가 양에서 음에서 양으로 그거에 따라서 극값을 판정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제시문 다는 이제 정적분의 부적분법에 대한 내용이 제시문 다에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서 제시문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각각의 논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제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문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사전에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 2는 크게 이제 4개의 원이 있고 하나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원은 이제 중심의 좌표들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반지름이 1인 이제 원이 주어져 있고, 정사각형은 4개의 이제 꼭지점에 의해서 정사각형 S가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 위에 이동하는 점들이 이제 P1, P2, P3,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정사각형 위에도 이동하는 점 Q점이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5개 이동하는 점이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이동을 한다면 첫 번째 예를 들면 P1 경우는 여기 R1에서 요만큼 이제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어질 거고, R2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T만큼 이동하는 경우가 되어서 이동했을 때 각각의 이제 P1의 좌표, P2의 좌표, 각각의 좌표가 이제 형성이 되어질 거고요. 또 하나 Q점은 이쪽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Q점은 이런 이제 시계 방향으로,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어서 각각의 좌표가 이동하는 5개의 좌표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출발해서 t가 0에서부터 이제 t만큼 이제 경과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두 점 P1하고 P3 사이의 거리를 이제 LT,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P1, P2, P3, P4의 사각형이 있다면 그 사각형의 넓이를 AT, 그리고 또 하나 앞에 있는 Q점하고 P1점하고 P3점을 연결하는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삼각형의 무게 중심의 X 좌표를 이제 FT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세 개의 함수를 이제 먼저 앞에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이 논제를 해결하는 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에 제시되어져 있는 이제 이동하는 P 값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1인 거죠. 반지름이 1이고 어떤 점에 대해서 t만큼 이제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요 이동한 거리가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중심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하고 중심각하고 같은 거죠. 그거는 이제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이제 성립하는 케이스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P1점에 대해서 한다면 이만큼 t만큼 이동하면 이런 우리가 직각 삼각형을 생각하면 얘가 이제 t 값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중심각 t에 대한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에 의해서 P1의 좌표를 실제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게 대한 x 좌표, 요 x 좌표는 요거에 대한 이게 이제 사인 값이 되어지겠죠. 그 사인 값에 음의 값이 되어질 테니까 마이너스 사인 t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요 점은 코사인 t 값이 되어질 테니까, 그러면 요 코사인 t니까 요까지 길이가 코사인 t가 될 거고, 여기 좌표가 여기까지가 2가 될 테니까 요 점의 좌표의 y, P1의 y 좌표는 2 플러스 코사인 t 값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해결이 되어지겠죠. 좀 이쪽이 좀 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설정이 되어지, 얘가 t니까 이쪽 중심각도 t가 되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요까지 요 길이는 코사인 t가 되어질 거고, 여기에 높이는 사인
t가 되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x좌표는 이만큼 가서 코사인 t만큼 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x좌표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y좌표가 되어질 테니까 바로 sin t가 이제 y좌표가 된다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P1, P2, P3, P4에 대한 얘기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점 사이 이제 거리가 이제 구해졌으니까는 그러면 LT, 그죠? LT를 구하는 것은 두 점 사이 거리가 되어질 테니까 두 점 사이 거리는 이제 뭐 그에 대한 이제 방정식에 넣고 계산하면 뭐 어렵지 않게끔 다음 같은 이제 t에 관계된 식으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의 넓이를 AT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어져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각각을 이제 계산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각각의 값은 이제 이런 값들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요 점 사이 거리, 요 점 사이 거리를 구하고, 이가 이제 수직 이등분한다는 이런 사실로부터 주어져 있는 요 사각형은 바로 이제 정사각형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스퀘어 루트 10 플러스 8 코사인 t가 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AT라고 했으니까 AT 함수도 이제 어렵지 않게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제 1을 살펴보면 논제 1은 먼저 A 값은 이제 정적분 형태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AT 함수 AT에 이제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구간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구간의 오른쪽 부분이 위에 있는 요 적분을 해결해야지만 이제 구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되어질 거고요. 그 적분은 앞에 이제 우리가 기술되어져 있는 LT 함수를 알고 있어야지만 요 A 값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LT 값을 구했으니까 그 구해서 주어진 건 0에서 2분의 파이만큼 계산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요 값을 계산해서 200파이까지 다 정리를 하면 다음처럼 식을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식을 이제 적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해 나가시면 그렇지 어렵지 않게끔 A 값은 이제 64파이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은 이제 뭐 좀 복잡한 부분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어렵지 않게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이제 A 구간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죠? 구간은 64파이.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요 AT 함수의 이제 극값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걸 미분해서 극값을 이제 각각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제로 되는 이제 T 값을 구하게 되면 T 값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AT의 극값은 크게 이제 앞에 있는 게 이제 짝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AT 값의 극값은 이제 18하고 2로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인 경우 짝수 케이스에 대한 얘기로 나누면 18, 그 다음에 이제 2가 되어서, 그럼 18개는 총 이제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면 31개가 주어져 있고요. 이쪽은 각각이 이제 32개가 되어서 18개하고 31을 곱하고 2하고 31을 곱해서 이제 전체적인 합한 값이 이제 그 값이 합이 되어서 622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논제 1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제 2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제 2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적분을 하라는 얘기네요. 적분을 하라는 얘기는 앞에 우리가 AT 값은 실제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FT 값을 이제 결정하는 게 논제 2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FT 값을 하는 것은 P1, P3, 그 다음에 이제 요 Q점에 대한 점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무게 중심의 X 좌표가 이제 FT 값이라고 했으니까 P1, P3 값은 이미 우리가 찾았고요. 결국 이제 요 Q 값을 찾는 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구간은 0에서부터 파이, 이제 2분의 3파이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Q 값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과 2파이 사이에는, 2분의 파이 사이에는 X 값은 그대로가 있는 거고, 그다음 T 값이 요 길이만큼이 되어질 테니까 T 값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는 결국은 그게 음수 값이니까 마이너스 T 값을 하는 경우가 첫 번째 Q의 좌표를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Q 값이 여기에 왔을 때가 이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T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제 이동한 이제 거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요만큼 이동한 게 이제 Q 값인데, 여기서 요만큼이 이제 2분의 파이만큼 이제 온 거니까 실제로 전체는 이제 T만큼이니까
여기가 지금 2분의 3파이만큼 주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요 값을 좌표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을 우리가 다시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2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이만큼 간 케이스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x 좌표는 2파이에서 요 전체 길이만큼을 뺀 값이 요 점의 x 좌표가 된다 하는 이제 결론에 이끌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y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방법으로도 요 점의 좌표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t 값은 2분의 파이 값을 지나서 이만큼이 더 올라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파이만큼을 더 이제 보정을 해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결국 y 값을 이제 설정하는 게 이제 메인 핵심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간에 따라서 q 값을 이제 다 이제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게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 점의 x 좌표, 그다음에 y 좌표에 이제 각각의 합의 3분의 1 값이 이제 무게 중심이 될 테니까 x 좌표를 잘 확인한다면 마이너스 sin x고 sin x니까 이 부분은 0으로 없어지고 결국은 이 q점의 x 좌표에 이제 3분의 1 값이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fx 값이 되어서 그 세 가지 구간에 따라서 fx 값을 다음처럼 이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 경우는 이제 fx가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뭐 쉽게 우리가 이제 핸들링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t 함수로 이제 주어져 있다는 게 우리가 조금 이제 특이점을 가지고 이제 바라봐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지금처럼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라는 얘기니까 그 주어진 문제 AT 값은 앞에서 구했고, 그리고 FT 값도 지금 이제 구간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영역의 세 가지 함수 값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로 나누어서 이제 적분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A 함수, FT 함수를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이런 조건에 이제 폼으로서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적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나에서 정적분의 부분 부적분법을 잘 활용하시면 주어져 있는 각각의 적분값들을 이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게 논제 2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좀 계산의 양도 조금 있습니다. 그 계산의 양도 이제 우리가 이제 수리 논술을 하는 어떤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한 여러분이 이제 적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적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도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정확한 어떤 답안을 작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에 대한 논제에 대한 이제 문제 해설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0학년도 단국대학교 이제 수리 논술 문제 해설을 이제 오전 오후 모두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